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반도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첫 방송 때그 반도체 수요에 관련해가지고 제가 삼성 테크톡에 대한 내용으로 좀 발표를 드렸는데요. 오늘은 반도체 칩 메이커인 삼성전자, 하이닉스, 미국에서는 마이크론까지 해당될 수도 있겠죠. 이런 칩 메이커의 이야기에 관해서 이 탐구 생활이라는 필명으로 블로그를 활동하고 계시는 분의 글을 활용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리 인상에 따른 IT 테크 쪽 상품, PC라든지 스마트폰, 그리고 요새는 서버까지 좀 수요에 대한 그런 문제가 생겨서 수요가 하락함에 따라 이제 가격들이 많이 이제 IT 특히 반도체 쪽에 이제 가격이 많이 꺾여서 주가가 많이 하락했는데요. 하이닉스도 많이 이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얼마나 더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주변 반응을 살펴보면 시큰둥하다. 왜냐면 하이닉스는 시가총액 50조 이상의 대형주라는 특성 때문에 기대 수익률도 낮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산업 공정 산업 이야기 하면은 8대 공정부터 이야기하고 그러시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칩 메이커들의 역사를 바탕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시계열에서 나타나는 특징으로 이제 기술을 하고 계십니다. 상당히 좀 유의미한 부분도 있고 이분이 하이닉스를 이제 좀 좋게 보시고 왜 이제 투자를 하고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시고 계십니다. 네, 첫 번째로 반도체 산업의 특성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면은 전통적인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특성을 얘기하면 항상 24시간 풀가동된다. 생산이 중단되면 수백 또는 수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다른 산업과 비교해서 생산량의 유연한 조절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왜냐면은 제가 알기로는 이 24시간 가동되는 이 펩 라인을 중지시키려면 그 안에 그 진공 가스라든지 그런 걸 다 빼야 되는데 그걸 빼고 다시 가동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게 따른 이제 손해액이 정말 몇십억 몇백억 막 이 정도 수준으로 그 많은 적자를 내기 때문에 계속 돌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산량 조절 불능으로 인해 초과 수요를 낮게 되고 또 혹은 초과 공급을 낮게도 낳는 상태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초과 수요일 때는 많은 흑자를 받지만 초과 공급일 땐 수저는 적자도 봤다. 그리고 공급 조절이 쉽게 되지 않기 때문에 재고 순환 주기에 영향을 받으면서 시클리컬적인 요소가 강하다. 그리고 또 특징이 반도체 증설에 수십 조의 자금이 소요되고 막대한 기술력이 필요하므로 진입 장벽이 두텁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이것도. 그래서 이런 특징 때문에 과거부터 치킨 게임이란 단어가 붙어 다니던 섹터였기도 했다라는 이제 특징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소제목으로 시클리컬이지만 성장형 산업. 삼성전자나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이제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굴곡이 굉장히 이렇게 자주 있는데 현재 저점이 과거의 저점보다 거의 대부분 높게 이렇게 차트가 그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클리컬으로 굴곡이 있지만은 항상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큰 이유로는 바로 반도체 증설의 특이한 점 때문이라고 합니다. 석유화학 업체 같은 경우에 증설을 한다고 하면 기존에 있었던 정제 그 기술이라든지 그런 게 급격하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기술력이 필요하지 않으나 어,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 여타 시클리크 업체와는 다르게 항상 이제 미세화라는 이슈가 따라다닙니다. 미세화 같은 경우에는 킬로바이트당 원가를 낮추는 기술 혁신으로 장기적 수요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 제가 저번에 그 마이그레이션이라고 지난 첫 방송 때도 말씀드렸지만 미세화 고단화가 되면은 같은 원가를 투입했을 때 그 생산량이 훨씬 많아지게 되면은 원가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죠. 이런 기술적인 요소 때문에 아무래도 고객사 같은 경우는 같은 생산 된 그런 제품을 좀 싸게 사고자 하는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미세화라든지 이 고단화라든지와 같은 기술적인 마이그레이션이 정말 잘 된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쪽 제품을 더 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술적인 이런 변화가 정말 그 칩 메이커로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고 그걸 위해서 최근에 3나노 5나노 3나노 그거를 기술 개발을 하고 저게 경쟁을 하는 그런 뉴스를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패러다임 기술 시프트 발생한 증서도 있었는데 15년도 경에는 낸드 쪽에서 3D 낸드가 이제 새로 이제 나오게 되면서 패러다임 시프트가 있었고, 앞으로 이제 D램 같은 경우에도 DDR4에서 DDR5로 전환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도 합니다. 이 DDR 같은 경우에 D램의 세대라고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인텔의 CPU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계속 이렇게 발전을 하고 몇 세대 몇 세대 이렇게 발전이 되잖아요. 그 D램 같은 경우에서도 훨씬 그 기술이 발전된 그런 세대를 DDR4, 5 뭐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DDR5로 되면은 예를 들어 뭐 서버에 들어가는 D램에 소요되는 전력량도 훨씬 줄어들게 되므로 이제 원가도 줄어들게 되고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DDR5에 대한 정말 모멘텀도 상당히 많은 투자 아이디어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반도체 메모리 쪽의 기술 혁신이 장기적으로 수요를 끌어올리면서 다른 시클리크 업종과 다르게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주가 흐름을 만들어낸다. 즉, 이 시클리컬이지만은 장기적으로 이제 우상향할 수 있는 조건은 이런 기술적인 마이그레이션, 그 기술 변화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걸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술 발전이 되면은 기존의 DDR4, 3보다는 앞으로 5, 뭐 6, 거기에 대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또 추가로 발생하게 되거든요. 뿐만이 아니라 여기서는 기술이 안 돼 있지만은 반도체 메모리에 이제 필요하게 되는 어떤 수요처가 계속 생겨나고 있어요. 과거에는 뭐 PC가 위주였는데 2010년도 초반에는 스마트폰이 활성화가 되면서 스마트폰에 대한 그런 수요가 발생했고 2010년도 중반쯤에는 이제 아마존을 비롯해서 각종 우리 그 미국의 대형 테크주들이 필요한 그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서버에 대한 수요가 새로 발생하기도 하고 지금까지 성장을 하고 있죠. 앞으로는 AR, VR, 그 다음에 자율주행 같은 자동차에서도 수요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이제 장기적으로 수요단에서 엄청난 메리트가 발생하게 되고 이게 이제 성장을 할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지표를 보면은 화학업종 같은 경우 뭐 유가나 에너지 가격이나 석유 제품의 스프레드 가격 추이가 되겠지만은 반도체 산업은 딱 두 가지 정도만 본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초과 수요와 초과 공급의 척도를 알려주는 반도체 가격 변동의 추이, 뭐 DRAM ASP라고 뭐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결국에 상품의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격 추이와 매출액 대비 재고 자산의 비율. 그러니까 우리가 얼만큼 매출을 하고 있는데 이만큼 재고 자산이 쌓이고 있다. 재고 자산이 많이 쌓이게 되면은 그만큼 초과 공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결국 반도체 가격에도 앞으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그 이 두 가지가 반도체 가격과 그리고 초과 수요 공급단에 영향을 주는 팩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D램 가격 변동성을 체크해서 업황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활용하는데 유용하고, 두 번째는 재고 자산이 얼마나 쌓여 있냐에 따라서 지금 업황이 어디까지 왔느냐라고 파악하는데 유용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반도체 애널리스트 레포트나 뭐 텔레그램이나 거시지표를 통해서 가격과 매출액 대비 재고 자산 비율을 빠짐없이 지금 소개를 하고 있고 업황을 판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소제목입니다. 그러면 메모리 반도체 칩메이커 회사를 투자하기 힘든 이유라고 해가지고, 일단 첫 번째는 반도체 업황이 시클리컬적이지만 성장한다는 산업 특성을 알았고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반도체 지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된다면은 칩메이커에 대한 투자는 초과 공급 때, 그러니까 초과 공급을 하게 되면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이니까 주가는 하락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초과 공급 때 사고 초과 수요 때 파는 전략을 펴도 장기적으로 쉽게 나 그럼 나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이제 밸류에이션 플레이를 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과거에는 이렇게 맹목적으로 밸류에이션 플레이를 했던 투자자는 정말 손실을 많이 봤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치킨 게임이라는 산업의 특성이 있었거든요, 과거에. 그래서 그 치킨 게임에 대해서 보시면 그 시나리오가 초과 공급을 하게 되면은 초과 공급을 하기 때문에 이때 D램 ASP가 바닥을 치고 그러면은 회사는 안 좋아지는데, 초과 공급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수요단에서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은 공급을 막고 그러면은 바닥이지 않을까, 앞으로 더 도와지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으로 이제 치킨 게임이 본격화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바닥일 거니까 이제 매수를 하게 되고요. 일단 이어서 일단 2편에서 발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